어떤 분들은 차트부터 거꾸로 하세요. 차트, 매크로, 분석, 기본 작업 3, 기본 작업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작업할 때는. 자, 이번엔 차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학과가 기계과, 여기 학과가 건축과하고 기계과가 섞여 있는데 기계과인 애들만 남기고 건축과의 김희성과 김영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가 이게 가로막대기 때문에 여기가 항목이에요. 여기가 갑이고 그래서 이런 항목 삭제예요.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김희선이 제거하고 김영희를 제거하고 행렬 전환을 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차트는 네, 차트는 위에다 놓으시고 그림같이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입력은 수식 입력줄에다가 하시면 되죠. 기계과 성적표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이 궁서체 굵게 16. 그러면 여기에서 궁서체 탭 16 엔터 굵게. 그리고 그 글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나서 엔터 하신 다음에 이게 글꼴이 내가 원하는 게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오타 났으면 안 바뀌어요. 그 없는 글꼴인 경우.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하시고 범례도 글꼴이 굴림체. 여기에서 굴림체 하시고 엔터. 그럼 범례 글꼴이 바뀌었죠. 채우색이 채우기색이 표준색에 연한 파랑 넣어주시고 테두리는 그림자.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가 없죠. 여기 서식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여기 오프셋 오른쪽 아래. 오프셋 오른쪽 아래. 첫 번째 거네요. 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범례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범례 서식이 나오죠. 여기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오른쪽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계열의 하현호 요소에만 차트는 정답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정답지에 보면 중간에 있는 얘만 지금 값이 있단 말이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는데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데 가운데 들어와 있죠. 그럼 넘어가시고 그림 영역은 요 안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도형 스타일에 그럼 여기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가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미세 효과예요. 녹색 강조 6을 하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 채우기 및 테두리에서 채우기에서 패턴 채우기라는 게 있죠. 그 패턴 채우기 테마색 여기 테마색이라고 있어요. 정경색을 테마색에 주황 강조 2 여기 있네요. 얘를 눌러서 여기 주황 강조 2를 놓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매크로 작업 넘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는 여러분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모르겠어. 그 2점짜리 맞으려고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빨리 건너뛰시고 각각 2점이에요.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1번을 못 푼다 그래서 2번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문제예요. 자, 매크로 보겠습니다. 자, 합계 작업, 여기 합계 작업을 하는 매크로인데, 매크로를, 단추를 E12, 여기 E12에서 G13, 여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복사해서 오른쪽에 놓으셔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좀 기니까, 이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라면, 밑에다가. 그리고 나서 도형이 그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E12에서 G13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바로 매크로 지정이 나오면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쓰시고 기록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범위 잡고 보면서 자동 합계 누르시고 기록 중지 누르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는데 꼭 밑에 나오는 그 도형의 생성 영역의 생성하고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해서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목행의 표준색 노랑 글꼴색 빨강을 채우는 매크로를 사각형의 빗면을 여기 J부터 L13 영역에 그리라 그랬습니다. 빗면입니다. 그러면 삽입에 도형에 여기 빗면을 Alt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여기서는 미리 이름을 쓰고 가셔도 돼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쓰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록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제목행을 범위 잡고 여기서는 간단한 채우기가 글꼴은 미니 도구에서 하시는 게 편해요. 마우스 오른쪽 바로 홈에서 하셔도 되고 자 여기에 들어간 글꼴이 글꼴색이 표준색이 노랑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이 표준색이 빨강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빨강을 넣어주시고 기록 중지를 하신 다음에 복사본을 붙여다가 원본에다가 붙이시고 합계 누르고 서식 누르시고 그런데 합계를 눌렀더니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발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보기에서 합계를 제거하시고 합계가 이제 오류가 났으면 이 결과값도 지우시고 이 합계에서 뭐부터 하냐면 매크로 지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매크로 지정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시고 기록 누르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범위 잡고 홈에 들어가서 자동 합계 누르시고 기록 중지를 하시면 이미 도형은 그려져 있고 글씨를 써놨고 작업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사본을 원본에다 붙이고 합계 누르시고 서식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복사본을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복사본을 삭제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검토하실 때 합계 누르고 지웠다가 클릭하시고 서식은 채우기를 없앴다가 다시 누르는 형태로 여기는 서식은 절대 딜리트 누르시면 안 돼요. 서식 해제 이렇게 작업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분석 작업 2번 지금 작업들 다 하신 거니까 따라 안 하셔도 되고 보기만 하셔도 돼요. 목표값 찾기네요. 오동추야 달이 밝아 여기 있네요. 오동추의 평균이 여기가 지금 평점인가요? 예. 동명대학교 성적표에서 기말고사 평균 G12 G12에 있는 평균 여기는 평점인데 문제가 있군요. 자 아무튼 여기에 있는 평균이 87점인데 얘가 90이 되려면 그 오동추의 기말고사 점수가 여기 G8이 여기 있네요. 얘가 얼마가 되면 얘가 90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입력값, 여기가 결과값이에요. 되셨나요? 기말고사의 평균. 여기네요. 기말고사 평균은 여기네요. 여기. 이상하게 바꾸냐. 그래서 기말고사의 평균이 90이 되기 위해서는 오동추의 기말고사 점수가 몇 점이 되면 될까? 그럼 여기 88점에 포인트 넣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세련 결과값 찾는 값은 목표값으로 90, 입력값으로는 오동추의 점수 75점이 몇 점이 되면 94점이 되면 90이 되네. 확인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2번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시나리오가 나오면 항상 이름 정의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기 D15 여기네요.
거래 빈도 승수. 항상 이름 정의하고 마무리가 엔터예요. 엔터라면 이름 정의가 안 돼요. 이름 정의하시고 I13은 여기네요. 그 빈도 포인트 합계. 이름 상자에서 빈도 포인트 합계. 그 옆에가 또 들어가겠네요. 총 포인트 합계. 이름 상자에서 총 포인트 합계.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고 목록에서 거래 빈도 승수, 빈도 포인트 합계, 총 포인트 합계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이제 읽어 보시면서 고객별 포인트 점수 현황표에서 거래 빈도 승수가 얘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입력값이에요.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빈도 포인트 합계와 총 포인트 합계 두 개가 있잖아요.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가 입력값이고 얘가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입력값의 포인트 넣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가 지금 거래 빈도 승수 증가와 거래 빈도 승수 감소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 작업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거래 빈도 승수 증가 길잖아요. 복사를 해놓으시고 항상 시나리오는 이름 쓰고 탭키 눌러서 변경 셀이 이상 없나 보시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변경되는 값이 30. 자, 두 번째는 컨트롤 V로 해주시고 증가를 지우고 감소.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다시 한번 입력 셀이 이상 없나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변경되는 값이 10이네요. 그럼 확인하시고 표시 누르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요약 누르시고. 자, 결과 셀이 여기 되어 있으면 컨트롤을 얘 누르면 빵점이에요. 주어진 문제는 빈도 포인트와 총 포인트의 합계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빈도 포인트가 먼저 나오고 총 포인트가 뒤에 나오는 I13, J13 순으로 범위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름 정의 3개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시나리오 이름 2개가 오타 없이 되어 있는지, 변경된 값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예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얘는 왼쪽이니까 그냥 두고 가시면 되겠네요.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은 사용자 지정 필터예요. 사용자 지정 필터 밑줄 치시고 얘가 자동 필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동한 분들이 있었어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자동 필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명에서 포인트 넣으시고 필터 단추 눌러서 자동 필터를 활성화시키고 성별이 남이고 그럼 성별 중에서 여자를 풀고 남자만 남겨놓으시고 혈액형에서 A형인 모두 선택 풀고 A형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숨기면서 작업을 하는 게 자동 필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맨날 자동 필터라는 내용으로 공부했는데 얘는 명칭이 사용자 지정 필터, 좀 치사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필터 단추를 눌러서 텍스트 필드에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 여기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뭐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도 작업을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고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용자 지정 필터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2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B1에서 I1. 자, 병합이 9번 나오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맞춤의 세일서식 맞춤에서 가로에 보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여기 있어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HY 헤드라인 M HY 헤드라인 M
하고 엔터를 했을 때 이 글꼴이 그대로 보여야 돼요. 중요한 점이. 그 다음에 크기가 15. 그 다음에 I2에 나와 있는 날짜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연월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갔더니 날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날짜에 한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과 월이 나오는 거죠. 연과 월. 그럼 여기 연월이 들어가 있는 데서 뒤에 있는 DD2를 지우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거죠. 연과 월 사이에 공백이 있나 없나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도는 두 자리니까 YY 두 개 지워주시고. 그리고 엔터하면 25년 06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25년 10월은 예시예요. 얘랑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모 삽입 항상 표시. 자, G7이에요. G7.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G7에 판매 기준 장비라는 메모 삽입이에요. 그러면 메모,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하시고 백스페이스로 지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기준 장비. 그리고 기준 장비.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항상 표시해요. 그럼 메모가 삽입된 쉘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숨기기를 눌러서 얘를 항상 표시하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밖에 끌어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자동 크기라는 말 없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B3부터 I12 영역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놓으시고 G12에서 I12 영역에 테두리, 그러면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가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긋는 걸로. 얘를 찍어주셔도 되고 이 안에서 밑에다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확인하면 이렇게 대각선이 쫙쫙쫙 거지는 거예요. 하나만 긋는 거예요. 이거 두 개여서 또 틀리신 분 많아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네? 4번을 안 했어요? 네. C4에서 C11에 나와 있는 단가와 D4에서 D12, D4에서 D12가 아니라 F12.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쉼표 스타일이네요. 쉼표 스타일은 원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셀서식에서는 뭐가 되냐면 회계의 기호 없음이 쉼표 스타일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하셔도 되고 얘만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달성률에 관련된 내용이 100분율.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작업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럼 되셨죠? 그리고 저장하시고 채점을 해보셔서 55점이 맞았.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DB 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평점이 있는데 평점이 8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디카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평점이 80점 이상이니까 평점을 복사하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넣어서 조건을 완성하시고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디카운트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는 dc 디카운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3번, 조건 범위는 J9에서 J10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 뒤에 명자를 쓰라니까 엔드 따옴표 명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DB 함수 나오는 문제니까 위크데이를 쓰는 거죠. 위크데이는 이제 뭔지 아시죠?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서 그 값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돌려주고 그게
여기에서 날짜에 해당되는 번호에 해당되는 요일을 뽑아다가 여기다 놓달라는 거죠. 근데 얘는 위크데이를 이용하는데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건 위크데이 방법이 뭐예요? 2죠. 1은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위크데이의 2에 의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2번 방식으로 구해서 사용을 하시고 vlookup을 사용을 하는데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죠.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는데 자 방법은 0을 써야 될까요? 2를 쓸까요? 우 대표님?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예? 유 대표님 0이에요? 1이에요?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예. 이 구분해 보면 찾을 범위가 1, 2, 3, 4, 5, 6, 7이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방법을 0과 2를 정하는데 숫자가 오름차순 돼서 방법을 2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에요? 0이에요? 0이에요. 얘는 구간값이 없어요. 똑같은 값이 있잖아요. 그 답이 두 개, 0도 답이고 1도 답이에요. 얘는 이런 문제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구간값이 있냐 없냐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구간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찾으면 되겠다고 0을 쓰셔도 되고 오름차순이니까 1도 정답이에요. 근데 정확한 정답으로 본다면 0을 쓰시는 게 정답이다. 근데 1도 틀렸다고는 못해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성별이 이렇게 있어요. 성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성별을 이용하여 여사원들의 총점이 여기 있죠. 총점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발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소수점의 첫째 자리까지 에버러지 if와 트렁케이션이잖아요.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자, 능하시고 에버러지 if 들어가시고 화살표로 톡톡톡 내리시고 탭키 Shift F3. 자, 인수의 의미들을 기억하시라 했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 그러면 67.47이 나왔네요. 근데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소의 함수가 트렁케이션이에요. 그리고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하세요 하고 2를 쓰시면 돼요. 트렁케이션 1. 그러면 이렇게 67.4가 나오는데 기억하실 건 트렁케이션 0일 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로 구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정답지를 보면 다 생략돼 있어요. 생략하지 마시고 0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0이 아니라 한 자리 표시니까 2를 쓰시는 거예요. 64.7이 나오죠. 되셨나요? 67.4. 또 딴소리 했군요 제가. 되셨나요? 자, 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학과 고학년의 평균. 이 문제를 또 의외로 못 푸셨어요. 자, 잠시 시간 드릴 한번 풀어보세요.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에버러지 if s를 하시는데 왜 계산할 범위를 먼저 잡아야지 조건 범위를 먼저 잡고 이러면 안 돼요. S가 들어가면 여기가 에버러지 렌지라고 되어 있고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할 실제 셀입니다. 이런 걸 자꾸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예요? 조건을 계산할 범위. 학과 중에서 우리는 법학과라고 넣고 학년 중에서 이게 웃긴 사람이 이렇게 풀어요. 탭 3, 탭 학년 중에서 4학년. 학년 중에서 여기가 법학과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3학년,
여기다 4학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3학년이면 여기 엔드 연산이에요. 3학년에서 4학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이것도 안 되네. 근데 오늘 처음 시안한 걸 봤어요. 여기 3, 4가 있네. 안 돼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거나 같다 3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어보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 3을 넣어주시면 어머나 샵 밸류가 나왔네요. 여기가 13까지 갔네. 범위가 똑같아야 돼요. 12까지 가야 되는데 12, 12, 12. 네. 요렇게 답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 1번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량이 여기 판매량이 있어요. 중간값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사용하는데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로 if 메디안을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디안이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인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능하시고 첫 번째 판매량이 중간값 이상이니까 뭐가 돼요? 크거나 같다 메디안을 넣어주시고 판매량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수식을 밑으로 내려서 true, false를 확인하잖아요. 밑으로 내려서 그러면 두 번째 판매량 420이 중간값보다 커요. 120이 중간값보다 커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 중간값 범위는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이렇게 중간값을 구해서 첫 번째 비교를 하시고 밑으로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녹색이 떴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맨 밑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눌러보세요. 그럼 중간 거위가 이렇게 내려왔죠. 중간 거위가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범위는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절대 주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그 얘기했죠. if 함수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대 주소 유무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소 유무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if 함수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3일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우수 아니면 공백. 공백을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 절대 주소 넣는 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f 함수의 조건에서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는 절대 주소 유무를 보세요. 90% 이상이 절대 주소예요.